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금융사무실 정문영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금융사무실 홍승기 연구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75%가 됐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국내 채권금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5가지에 대해 오늘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한국기업평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리 예상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리포트를 발간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전망하에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작년 1분기부터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업종별로 혹은 업종 몇 개를 묶어서 금리 상승에 각 기업의 신용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많이 발간을 했는데요. 저희는 독자가 저희 KR의 금리 전망의 밑그림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이러한 업종별 금리 영향 분석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물론 시점과 저자에 따라서 전망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시나리오 분석 시에는 각 보고서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긴 하지만, 큰 그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랑 비교할 수 없이 큰 기관이긴 합니다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과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경기 전망 자료를 만들고, 이거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토론과 논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비슷한 철학으로 이런 걸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리 전망에서 언급하신 중립금리란 무엇이며 왜 기준금리 전망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립금리는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경기를 과열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금리라는 것인데, 실제로 정확히 어디다라고는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시점에 따라서 물가, 실업률, 경제성장률 같은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도 하고요. 추정 방식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산출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립금리가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설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경기가 지금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고요. 중립금리에 반하는 개념으로 완화적 기준금리, 다시 말해서 통화 공급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부진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금리라는 개념도 있고요. 긴축적 기준금리라고 해서 통화 공급 축소를 통해서 과열된 경기를 냉각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금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경기 전망 자료 보시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시경제 지표에 이 위원들 예측 전망치 범위하고 중간값 다 제시하고, 중앙값 제시하고, 그러면서 중립금리는 어떤 범위에서 예측치가 나왔고 중간값은 무엇인지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국내 거시경제지표 또는 기준금리보다 미국 국채금리의 추이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2009년 2분기 이후의 자료를 보면 이것이 하나의 사실이기도 하고, 좀 더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세계가 하나의 자본시장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전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요. 또 한국은 사실 소규모는 아닌데 대표적인 개방경제로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준비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자본시장의 팽창과 수축 순환주기 속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최근 각광받는 논문 중에 딜레마나 트릴레마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도 있고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네,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국채 10년 만기 국채금리의 방향성은 비슷하고, 다만 최근에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중앙은행 자금들이 들어와서 국채 자금 시장도 안정되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스프레드, 미국 국채 대비해서는 스프레드만 조정이 돼서 왔다 갔다 하고 큰 흐름은 미국과 연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상관계수를 뽑아봐도 국고채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는 미국 국채하고 상관계수가 거의 0.1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통화 미보유국인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대안은 중에 우리가 많이 채택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을 감안해서 통화정책, 기준금리 설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많이 반영해서 통화정책을 수립을 하다 보니 금융기관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서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특정한 부분의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잠깐씩 규제를 한다든지 또 신용 팽창을 제한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대안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다음으로 미국과 국내 금리에 대해 향후 1년간 전망치의 상한값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장의 상승세가 언제 둔화할 수 있는지, 하반기 금리 경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보다는 지금부터가 완만할 전망입니다.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금리는 이미 예상 최고치에 최저값이 얼마였는지를 상기해보면 많이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1분기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상치 못한 전쟁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시진핑이 중국 상해를 봉쇄한다든지 이런 확률이 낮으면서 영향은 큰 사건들의 위험이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금리에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지금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상기하시기 좋게 2020년 이후에 월별 최저치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기준금리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시장금리를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시장금리 보시면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서 최저치 대비해서 어제 오전 종가는 크고 어제 오전 종가부터 제가 제시한 예상 최고치까지의 거리는 꽤 짧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10년물 국고채 보시면은 2020년 이후 최저치는 1.36이었는데 어제 오전까지 종가는 3.218이었고 제가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좀 저희가 높게 잡았는데도 3% 후반, 4% 초반 가는 거를 상한치로 봤으니까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곳이 남아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정책 당국과 투자자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정책 당국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개별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한 투자 회사 결정은 어떻게 가능할지 이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양자의 핵심 과제는 당국의 경우에는 원화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고 투자자는 이제부터 기업별 리스크 평가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사실 금리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막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신용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과격한 변화가 없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1분기에 회사채 금리가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환율이 급등했었던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물가, 외환 보유고, 재정 건전성, 중앙은행 외환 보유 자금이 모두 중요하고 이것들이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과 경상수지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화 가치가 없어서 갑자기 금리 급등으로 인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거에도 정책 당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정책 당국이 해줄 수 없는 부분, 개별적인 채권 투자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할 때고요. 그동안은 수익성도 너무 낮아, 연체율도 너무 낮아, 부실채권 비율도 사상 최저치 이러다 보니까 표면 금리와 매매 수익률에 관심 집중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줘도 돈은 갚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다시 한번 몇 년 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채권 발행사의 자산과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능력은 어떻게 되고 민감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때가 다시 돌아온 것 같고요. 네, 오늘 가장 저희가 금리
급상승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